식이세 이후 다리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가장 흔히 듣는 조언은 바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는 더 많이 걷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듣는 얘기죠. 걷기는 건강에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꾸준히 걸으세요. 하지만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보내는 특정한 작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걷기로는 그 작용을 거의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윌리엄 리 박사입니다. 수년간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많은 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매일 걷고 밤에는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고 의사가 처방해준 압박 스타킹을 착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차갑고 저녁이 되면 발목은 붓고 종아리는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갑자기 일어설 때면 불안하고 휘청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세 이후 혈액순환 장애는 단순히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작은 상처나 궤양도 잘 아물지 않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발가락이나 발을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심장과 동맥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다는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70세가 되면 성인 5명 중 1명꼴로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는 말초 동맥 질환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가버리기 전에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더 많이 걷고 발을 올려놓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조언처럼 말이죠. 밤에 발이 여전히 차가운 이유는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 하나의 근육 때문입니다. 그 근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심장, 종아리 근육. 그 근육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의사들은 이 근육을 종아리 근육 펌프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들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귀여운 표현은 아니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다리 깊숙이 있는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을 중력에 맞서 가슴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정맥 안에 있는 작은 단방향 판막들이 혈액이 밀려 올라갈 때마다 닫히면서 혈액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펌프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작동하는 제2의 심장인 셈이죠. 문제는 60세 이후에 혈액순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입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기 시작하며 작은 판막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 종아리 근육 자체가 수축하고 수축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발목에 혈액이 정체되어 붓기가 심해지고 발이 차가워지며 피부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혈액순환은 더욱 약해지고 결국 움직임은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서서히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걸음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액이 제자리로 다시 올라가도록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동작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5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작은 이전 동작에서 할 수 없었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작 하나를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 혈관 재활 프로그램에서 60세 이후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이 글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첫 번째 동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배우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전에 꼭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것은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80세에도 활기차게 걸을지 아니면 70세에 지팡이를 짚게 될지를 조용히 결정하는 작은 일상 습관들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노년기에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항상 조언해드리는 내용을 하나의 간단한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계획을 통해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화면에 링크가 바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적을 필요도 없고 제가 직접 웹 주소를 읽어드리는 것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동작에 앞서 한 환자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로레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로레인은 제가 수년간 돌봐온 여러 환자분들의 모습을 종합한 인물이므로 누구의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로레인은 71세였지만 여전히 총명했고 운전도 하고 일요일마다 손주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도 매일 밤 발이 시렸고
저녁 시간이 되면 발목은 빵 반죽처럼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1마일씩 꾸준히 걸어왔지만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로레인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그녀에게 마침내 변화가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5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볼까요? 5번째 동작, 발목 펌프. 이 동작은 너무 간단해서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너뛰곤 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다리 수술 후 환자들이 일어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도록 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이는 상처가 아물면서 혈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심부정맥이 압박되어 발목 주변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순환하게 됩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일주일 700명 이상의 정형외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16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종합하여 간단한 발목 펌핑 동작만으로도 정맥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부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서 있거나 걸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든 단순히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경우든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간단한 동작은 재활치료실에서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도 권장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천천히 그리고 통제된 동작으로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반대로 발가락을 바닥에 누르면서 발 뒤꿈치를 마치 가속 페달을 밟듯이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세요. 이것이 한 번의 반복입니다. 하루에 2~3번, 20~30회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차 안에서, 식사할 때, 저녁에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시간은 혈액순환이 멈추고 발에 혈액이 몰리는 시간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일어나지 않고도 혈액순환을 다시 활성화시켜줍니다. 걷기는 관성에 의존합니다. 앞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균형을 잡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습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실제로 수축시키고 밀어내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발이 따뜻해지고 붓기가 줄어들며 약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감소합니다. 또한 통증, 불안정한 균형 감각, 또는 단순히 피로 때문에 오래 서 있기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운동 시작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발목을 펌핑하는 동작은 단지 근육을 깨우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 위쪽에 있는 더 큰 근육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작,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앉아서 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0초쯤 지나면 다리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그 자세를 유지하면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과 엉덩이 앞쪽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근육들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계단을 오를 때, 넘어질 때, 균형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허벅지를 따라 흐르는 큰 정맥을 압박하여 다리에서 혈액을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는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늦출 만큼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병 전문의들은 보행 속도, 즉 얼마나 빨리 걷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맥박, 혈압과 같은 6번째 생체 징후로 간주합니다. 보행 속도는 낙상 위험, 독립성, 심지어 예상 수명까지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신체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화를 막는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의자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바른 자세로 앉아 두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올리되 무릎은 편안한 만큼 최대한 펴줍니다. 2초 동안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발이 바닥에 툭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한쪽 다리로 10에서 15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로 바꿔서 똑같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등입니다. 등을 의자에 단단히 밀착시켜야 몸을 흔들거나 반동을 이용하는 편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쉬워지기 시작하면 저항을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발목에 가벼운 무게추를 달거나 발에 저항 밴드를 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1~2파운드, 약 0.5~1kg의 무게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드럽고 꾸준한 부하에 반응하며 특히 노년층은 신체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은 걷는 데 필요한 근력을 키워주고
발목 운동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허벅지 위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벅지가 강해도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그 부분을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 지지대를 이용한 종아리 들어올리기. 이 동작은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켜줍니다. 균형 감각은 사람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지 아니면 서서히 잃어버릴지를 조용히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의자나 소파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심부정맥을 압박하여 중력에 반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혈액이 고이고 붓기가 심해지며 균형 감각이 느려집니다. 따라서 가볍게 발을 헛디딜 때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잠깐만요.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쯤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어떤 동작부터 시작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만, 이제 다시 종아리 운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지대를 이용한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하려면 튼튼한 의자 뒤나 주방 조리대에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가볍게 짚고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일어서면서 발 뒤꿈치를 편안한 만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최고점에서 2-3초간 멈추고 시선은 발이 아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3초에 걸쳐 내려옵니다. 느린 템포와 동작의 최고점에서 잠시 멈추는 부분이 바로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 기관을 동시에 자극하는데 이는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동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해서 근력이 강해지면 20회, 25회까지 늘려가세요. 단 몇 주 만에 이 동작 하나로 발목 안정성, 혈액순환, 반응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릎이나 엉덩이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이 모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돌봐드린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통해 비로소 다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서 있는 것은 부드러운 버전입니다. 다음 동작에서는 그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동작, 한쪽 다리로 서서 자세 유지하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균형 감각 문제일 뿐이고 혈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51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1,700명 이상을 수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5명 중 1명은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없었고 이들은 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84% 더 높았습니다.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8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 발로 서는 간단한 균형 검사가 연구진이 측정한 다른 어떤 수치보다도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카운터나 튼튼한 의자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한 손은 잡을 수 있는 물건 근처에 두고 한 발을 바닥에서 1-2cm 정도 들어 올린 다음 잡지 않고 10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이자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이 혈액순환에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순간 종아리, 발목, 엉덩이, 그리고 코어 근육이 모두 수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펌프가 계속 작동하게 되고 혈액이 발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걷기는 이런 동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은 매우 짧고 곧바로 다시 일어섭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은 혈액순환 펌프가 계속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혈액순환과 낙상 예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부기가 생기고 발통증이 심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훈련을 하려면 카운터나 벽 옆에 서서 안전을 위해 한 손을 가볍게 얹으세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다른 발을 바닥에서 2.5cm 정도만 들어 올리세요. 높이 들어 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똑바로 서서 시선은 앞을 향하고 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2-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호흡하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바꿔서 반복하세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처음에는 각 다리당 2세트씩 하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카운터에 얹는 강도를 점점 낮추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닿지 않고 살짝 띄우는 정도로 연습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카운터를 잡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넘어질 때 더 빠르게 반응하도록 신경을 훈련시켜줍니다. 하지만 균형만으로는 몸을 똑바로 세울 수는 있지만 혈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혈류 회복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종아리 펌프가 필요하며 바로 1번 제품입니다. 첫 번째 동작, 서서 종아리 근육을 펌핑하는 자세 유지.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다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전 세계 혈관 재활 프로그램에서 이 동작을 마치 처방약처럼 사용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작의 종아리 들어 올리기 운동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작은 차이점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바로 자세 유지입니다. 발끝으로 일어서서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압력 펌프처럼 작용하는데 최고점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펌프가 충분히 오랫동안 수축되어 발목 주변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효과를 냅니다. 발목 펌프 운동은 신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한쪽 다리로 버티는 운동은 다리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근거 있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혈관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참가자들은 약물이나 기계 장치 없이도 보행 능력과 통증 없는 보행거리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혈류 제한이 심한 노년층에게 종아리 근육 펌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 뒤나 카운터에 서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거기에 얹고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일어서서 발 뒤꿈치를 편안한 만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제 최고 높이에서 3베스트 5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며 시선은 앞을 향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약 3초에 걸쳐 다시 내려옵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처음에는 8베스트 10회로 시작하여 점차 15베스트 20회까지 늘려가세요. 항상 동작을 제어하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꽉 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으면 심장이 제대로 뛰게 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붓기가 가라앉으며 넘어질 때 몸이 사용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이 운동은 점프나 강한 충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불안정한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도 한 손만 카운터에 얹고 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딱 한 가지 습관을 들여야 한다면 바로 이 습관을 들이세요. 혈관 질환 관련 의료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동작이며 과거에 운동을 꾸준히 해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습관입니다. 자, 그럼 로레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이 지점에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걸음수에 집착하는 대신 하루에 약 12분씩 이 5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아 발목을 펌핑하고 그 다음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방 카운터에 앉아 종아리를 받쳐 올리고 균형 유지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서 종아리를 펌핑하는 동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혈액순환이 하룻밤 사이에 30대처럼 좋아지지는 않았고 그런 약속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저녁 식사 시간만 되면 발목이 붓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던 것은 소파에서 일어날 때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정감을 느끼게 된 거죠. 넘어지는 것을 늘 두려워했던 그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한 주의사항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갑자기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다리가 갑자기 창백해지고 차가워지며 감각이 없어지거나 발이나 발목에 낫지 않는 상처가 생긴다면 절대 집에서 운동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증상은 동맥이 심하게 막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것은 만성적인 혈액순환 장애를 위한 것이지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동작들은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을 깨우고 다리에서 혈액이 다시 위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인카한 등다다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5번은 발목 펌프로 근육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4번은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려
허벅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3번은 지지대를 이용해 종아리를 들어 올려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2번은 한쪽 다리로 오랫동안 꾸준히 근육을 수축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1번은 서서 하는 종아리 펌프입니다. 이 모든 운동 중 가장 강력한 운동이죠. 만약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운동을 선택할 겁니다. 계속 걸으세요. 걷기는 정말 멋진 일이고 저는 여러분이 절대 걷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이 5가지 동작이 바로 그 허전함을 채워줍니다. 하루에 15분도 채 걸리지 않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아요. 게다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모두 할 수 있답니다. 혈액순환은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보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떤 동작부터 시작할 건지 알려주세요. 다리 건강 잘 챙기세요.